예. 또 뭐 갑자기 또 뭉쳐버렸네요. 예.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 요건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게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인공지능 일단 1차적 당사자. 자, 1차적 당사자 같은 경우는 소유자, 생산자, 설계자, 공급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법적 개념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든 행위를 하죠. 그 행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라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차적 당사자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죠. 예. 밑에 이게 잘려버렸네요. 1차적 당사자는 당연히 뭐예요? 인공지능의 소유자, 생산자, 설계자, 공급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1차적 당사자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계약도 그렇게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그렇다.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종류의 어떤 인공지능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어떤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무슨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각자가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일일이 그 회사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떤 교육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고등학교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계약서, 물론 계약서에 이제 명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보험을 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조금 더 인공지능한테는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도 크게 볼 때는 하나의 이제 계약에 해당되는 건데, 그 계약서를 어떻게 쓸 거냐. 왜냐하면은 1차적 당사자들만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1차적 당사자들만 보험이 적용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은 조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잠재적 잠재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적 피해자라는 것은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기보다도 인공지능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1차적 당사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어떤 피해자,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뭐예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법률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났죠. 예.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일단은,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 다음 주 수업에서는 원자력을 다룰 것 같아요. 원자력을 좀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을 할 때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 설명만 계속 보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틀어놓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하게, 우리 뭐 OX 퀴즈 형식으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부분은. 그래서 앞부분은 아마 이제 주로 정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OX 퀴즈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예. 근데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면 안 되시는 게 OX 퀴즈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LMS에서 그냥 문제를 푼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이제 동영상 이 자체에서 제가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OX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실시간 강의가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여기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 한 뭐 5초 정도 주고 답이 뭔지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온라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뒷부분은 조금 더 원자력 관련된 예, 논증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정보들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제 원자력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내용적인 부분도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 수업이 또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원자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